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부 직원 관리학이라는 내용으로 이미지 메이킹의 중요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고객과 서비스 교육을 하다 보면 이미지와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서비스 교육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3초 안에 결정되는 이미지가 55%는 시각적인 이미지, 38%는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나머지 7%가 말의 내용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어떤 논리 정연한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내가 전달하는 목소리의 톤이 적합하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 곳에서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의료기관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의료기관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이상하죠? 왜 그랬나 싶죠?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대화하는 말, 톤, 목소리의 높낮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했어요. 메라비언의 법칙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랑 메라비언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잖아요. 별로 차이 없나요? 그것처럼 말의 내용보다는 첫인상을 결정할 때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에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예쁜 옷을 입고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3초 안에 결정되는 시각적인 이미지 55%를 내가 잡기 위해서인 거죠.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단정한 복장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정한 복장, 통일된 복장 속에서 고객들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고요. 직원들이 깔끔하게 개인관리가 되어 있을 때 이 병원은 위생적으로 청결할 것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신뢰를 얻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 존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직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느 선까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할 것인가? 병원에서 많이 분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55%의 이미지 결정 법칙 때문입니다. 진정한 멋쟁이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맞는 옷을 입는 거죠. 수영장에 갔을 때는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요. 교사가 교육을 할 때는 교육자의 옷을 입어야 할 거고,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할 때는 간호복을 입어야 하고요. 수술실에서는 수술복장을 입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판사 검사분들이 법정에서 일을 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으시잖아요. 왜 그 옷을 입을까요? 그게 가장 예뻐 보여서 입는 걸까요? 그 옷이 좋아서 입을까요? 아니죠.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역할이 갖는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입는 거예요. 간호사를 간호사로, 의사를 의사로, 병원 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인식을 하고 고객들도 그에 맞는 대접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나 치료를 복장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신뢰하게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추한 것을 덮어 겉만 좋게 포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나의 진면목, 나는 정말 강해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병원 서비스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제 의도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억울하겠죠? 여러분께서 취업 준비를 하실 때도 취업과 관련된 신입사원이 면접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으시잖아요. 내가 준비한 것들이, 나의 스펙들이 나의 헝클어진 모습으로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바로 그것처럼 나의 진면목, 능력, 장점,
좋은 품성을 나타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복장과 태도에 대해서 환자들은 의사의 복장이 신뢰에 영향을 준다 라고 말한 게 49.7%,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의사의 실력, 유명세 모두 중요하지만 의사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새하얀 가운을 입고 있을 때 믿을 만한 의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의 태도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23.1%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서비스 직군에서 의사는 높은 직군이어서 태도의 영향을 적게 받기는 해요.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위하는 태도, 환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신뢰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알아야겠죠? 고객이 나에게 신뢰를 강하게 요구하는지, 밝은 모습을 요구하는지, 병원에는 친근한 모습을 요구하는지, 이런 각각의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성실함, 책임감, 친절함, 정성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 항목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고객들이 직원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내가 갖추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좋은 표정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시선과 미소. 좋은 표정과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편안한 시선과 미소. 이런 것들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죠. 교육을 하면서 좋지 않은 표정과 찡그리고 하면 교육생들이 불편해서 꺼버리고 싶으시겠죠. 단정하고 짧은 머리 단정하게 묶어서 고정한 머리, 이런 것들이 꼭 묶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써 머리가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흘러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상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고 짧은 머리를 의료기관에서는 선호합니다. 향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병원에서 환자분들 몸이 약해지면 굉장히 냄새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평소라며 굉장히 향수 냄새가 좋다 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몸이 아플 때는 악취처럼 느껴지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출근하실 때는 향수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향수, 액세서리 사용은 가능한 자제하고 깔끔하게 세탁된 단정한 유니폼을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만약에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유니폼에 적정선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기관 내에서 유쾌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좀 더 나은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방법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부 고객 관리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은 고객관계 관리 CRM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개념은 고객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입니다. 고객관계 관리란 고객들과 뭔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계속 그 관계를 연속해 나간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마케팅에 그리고 병원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관계 관리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고객관계 관리라 함은 컴퓨터라든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놓은 고객 정보를 가지고 고객의 관계를 갖고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개선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고객에게 맞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도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이루고요. 이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고 충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기업에 좋은 어떤 이윤으로 성과로 고객의 만족도가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 확장, 발전이 가능한 이 마케팅 기법, 어떤 서비스의 흐름 트렌드가 바로 고객관계 관리 CRM입니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고객에게 맞는 정보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 효과적인 고객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이 고객관계 관리 서비스 제공의 포인트가 되고요. 진정한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매출과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우리 회사의 상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리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고객관계 관리의 큰 강점입니다. 고객관계 관리 CRM이 어떻게 해서 도입되기 시작했냐면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의 디지털화, 정보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으로 고객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먹방이라든지 화장품 리뷰라든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TV 광고에서 혹할 만한 광고를 하나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들이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많은 정보를 높은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의 힘이 강화가 되었고요. 이러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어떨까요? 내가 다른 기업보다 좋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좋지 않은 컨텐츠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보의 공개화와 가격 경쟁의 심화는 의료 부분에서는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병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정책, 그리고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비급여 역시 지정된 비급여는 심평원에 의해서 그 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있고 지정되지 않은 임의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2만 원 쓰는 게 아니잖아요. A병원도 비교해보고 B병원도 비교해보고 C병원도 비교해보고 셋 중에 어디가 가격이 저렴하지? 어디 상품 구성이 더 좋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고 가게 되죠. 그래서 급여의 한정에서는 병원의 가격이 공개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이 꼭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특히 치과라든지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비급여가 많은 병원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는 것도 CRM 도입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힘이 강화되고 가격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이제 기업들도 병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병원의 문을 열고 오는 환자만 받아서는 되지 않겠어. 더 적극적으로 누가 우리 고객인지 찾고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더 홍보하고 제공해야겠다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활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고객관계관리 CRM입니다. 몇 가지 스마트폰 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케어라는 앱에서는 본인의 어떤 처방전을 파프리카 케어에 넣으면 그 약이 어떤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치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고요. 베스트 닥터라고 하는 배닥, 명예 두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정 분야의 명의가 누구인지 베스트 닥터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어플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내 이름을 등록해주세요. 이런 뒷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더 순기능이 많겠죠. 정말 유명하신 분들, 언론에 많이 나왔다든지 어떤 수술 건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유명한 의사인지, 누가 더 좋은 의사인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비톡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지요. 성형과 관련된 후기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후기를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 A라는 병원에 가면 B라는 병원에 가면 똑같은 쌍꺼풀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해줘. 이래서 더 회복이 빨라.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 이 병원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 이러한 좋고 나쁜 정보들을 고객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고객의 힘을 키워가는 것인 거죠. 이렇게 의료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CRM의 목적은요. 고객관계 관리를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감기 걸려서 이 병원에 한번 가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다면 언제든지 그 병원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하나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가지는 건강에 대한 생각과 이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의 방향이 딱딱 맞아서 내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70세, 80세가 돼서 틀니를 낄 때도 이 병원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관계 관리의 목적입니다. 의료 서비스, 사람 관리라는 강의에서 관계 마케팅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고객관계 관리 CRM이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고객의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만 결국은 사람 간의 관계를 관리를 하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 관리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는 활동이고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선정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 라는 사람 중심의 마케팅 기법입니다. 일회성의 진료, 일회성의 치료가 아니라 이 환자가 뭔가가 요구되고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 병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다음에 치료까지 관계를 하라라는 내용. 그리고 조금 더 먼 치료 계획을 보여주라 해서 지금 당장 치료가 아니라 7년에서 10년 앞으로 이 환자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치료를 했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준다면 이 사람은 그 시간이 되어서도 우리를 찾을 것이다. 오늘 하루만 어떻게 잘 보내보자. 아, 이 사람 오늘 가고 다시는 안 올 거니까 대충 해. 이런 개념으로는 더 이상 관계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세대의 서비스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죠. CRM 시스템의 개념은 고객별 족집게식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들의 나이, 직업, 취미 등 다양한 개인별 정보와 상품의 구매 빈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고객이 원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고객의 특성과 소비 성향을 DB로 축적을 하고요.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원할 것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누가 살지 모르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만들어서 이 고객이 구매했을 때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더 높은 구매 효과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CRM 시스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실패 요인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RM을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RM 그거 데이터베이스로 고객 정보를 뽑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서 전산부서 좀 잘해봐라고 말만 하고 마는 거죠. 최고 경영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되질 않아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서는 기술자일 뿐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정성을 다하시겠지만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케팅 부서에서 그 CEO의 생각을 어떤 전략으로 끌어서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사고의 부족이에요. 이 고객관계 관리 역시도 환자 중심성 환자 경험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고객이 우리 기업의 중심이고 고객이 우리 가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CRM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하죠. 최고 관리자의 CRM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요. 네 번째는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대표만 잘한다고, 마케팅 부서만 잘한다고, 전산 부서가 잘한다고 CRM이 되지 않아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시는 분들, 주차를 도와주시는 분들, 혹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고객 접점 부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CRM 목표를 알고 고객들을 응대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건 역시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데이터 통합 효과에 대한 과소평가로서 기술적인 CRM이 구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직원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채찍질한다고. 직원들에게 너 이 환자 오늘만 볼 거야? 이 사람 평생 우리 병원에 오도록 해야지. 좀 더 잘해보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CRM이 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CRM 추천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는 고객의 충성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객 개별화와 일일 마케팅과 서비스 전달이 적절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죠. 결국 1, 2, 3, 4번에 대해서는 BC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피트 어널러서스라고 하는 BC 분석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얼만큼 투자했을 때 얼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가격 대비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알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직원들이 지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이만큼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를 염려해 두고 CRM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고객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인적 자원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CRM의 효과로는 우선 시장이 확대되고 비용이 절감돼요. CRM이라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는 광고를 보지만 10번, 20번째 살 때는 광고 보시나요? 그냥 무심결에 하나 집어오죠. 내가 자주 쓰는 마스크팩이라든지 내가 자주 쓰는 샴푸가 있다면 마트에 가서 그냥 집어서 넣잖아요. 광고 들여다보지 않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보지 않아요. 충성 고객에게는, 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더 이상 강한 마케팅이라든지 강한 홍보, 강한 가격 정책이 필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고객은 우리 상품이 좋아서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 고객이 발생했을 때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요. 시장 확대되게 됩니다. 재구매율이 향상되는 거죠. 한 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 고객은 재구매를 하는 기존 고객이라고 해요. 다음에도 우리 물건 또 사주러 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유사한 질환이 생겼을 때 또 우리 병원을 찾아주는 사람, 재발되었을 때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 병원으로 돌아올 사람이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고객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애호도, 그런 충성심이 향상이 되면요. 250법칙이라고 해서 과거의 자동차 세일즈 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파티에 초대할 250명 정도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250의 법칙을 제안을 했어요. 좋은 상품도 250명 정도에게 홍보할 수 있고 이 상품에 실망했다면 250명 정도에게 나쁜 구전으로 사지 마라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지라드 씨는 굉장히 인싸였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뭔가 좋은 물건이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홍보를 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정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애호도를 향상시키는 거는 넓게 홍보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호도가 향상됨으로써 신규 고객이 창출된다는 거죠. 내가 맛있었던 음식, 친구를 데리고 가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친구에게 그 병원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신규 고객이 창출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이 절감돼서 이익이 증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케팅 역량이 향상되죠. 고객 정보를 통한 시장 세분화 능력이 향상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통해서 고객과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활발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효과적인 정보 활용을 통해서 내부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는 CRM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RM의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전략, 그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인데요. 기존 고객 유지 전략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주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기업의 수익이 100이라면 거기서 80% 정도는 상위 20% 정도의 고객이 80%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예요. 즉, 백화점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이 백화점이 오늘 10억의 이윤을 올렸다라고 하면 8억은 상위 20% 고객이 팔아준 거죠. 어떤 사람은 백화점 가도 구경만 하고 나중에 상설 매장에 가서 티셔츠 한 장 사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 1층에서 루이비통에서 가방 사고 프라다에서 신발 사고 에르메스에서 반지 사고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지켜야 할 고객이고요. 보통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을 안 써도 돼요. 그냥 공중화장실 정도만 제공해줘도 되는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량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해요. 우리 병원에 오는 VIP에게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 병원에 중요한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우리 병원에 큰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 중요한 고객이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특히 눈에 띄지 않게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파레토 법칙을 알고 계셨던 거죠. 기존 고객 유지 전략, 우량 고객 유지 전략이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위한 확보 전략은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갖춰진 고객이 있죠. 우리 병원에 한 번이라도 온 사람, 우리 기업의 물건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이 신규 고객을 소개했을 때 보상하는 거 있죠. 소개하면 포인트 500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객관계관리, CRM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병원 서비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지만 고객관계 관리라는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병원 서비스와 마케팅 운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병원 고객관계 관리의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CS, CX라고 하는 개념들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나중에 취업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고객관계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실 때 꼭 지금의 이 CRM, 고객관계 관리를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객관계 관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